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신주의 쿨톡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최대 외곽 조직이라고 불리우는 단체가 있죠. 새미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약칭인데요. 이게 주로 친윤 인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요. 국민의힘 무슨 전당대회라든가 내부 경선 때마다 나름대로 등장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기에 이제 총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이영수 회장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요번에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홍준표 전 시장을 지지를 했습니다. 홍준표 캠프의 총괄지원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 세미주는요. 회원 수가 뭐 30만 명이 넘는다.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미준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하는 분들은 이영수 세미준 회장이 웬만한 국회의원들보다 더 파워가 세다. 뭐 당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영수 회장의 도움을 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가 이제 4강에서 탈락하고 최종 경선에 들어가지 못하니까요. 뭐 유상범 의원 등과 함께 불과 4시간 만에 김문수 캠프로 가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했던 사람인데 어제 늦은 오후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국민일보가 단독을 했는데요. 이영수, 세미준 회장, 김문수 캠프에 태극기 부대가 많다. 그래갖고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라는 건데요. 국민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영수 회장이요. 오늘 캠프에 가서 조직 구성의 문제를 볼 수 있었다. 내가 사용할 방까지 안내를 받았지만 조직에 참여하지 않겠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김문수 캠프를 얘기하는 거죠. 조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뒤 물러났다. 그러니까 정작 선거를 치른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많더라. 또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가진 이들도 이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영수 회장이 이대로라면 이재명 측과 조직 싸움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국민일보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는 나는 캠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냥 좀 쉬겠다. 더 이상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러면서 도대체 선거를 어떻게 치르려냐 싶다 하면서 걱정을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 국민일보에 어제 5시 반 정도에 단독 기사가 떴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세계일보가 한 3시간 후에 또 같은 기사를 내보냈는데 이게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캠프에 합류하려 가보니 조직 상황이 엉망이었다. 태극기 부대 인사들에게 조직 내 직책을 줘야 한다는 압박이 커서 그렇다. 그래서 난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 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다. 이른바 광화문 태극기 부대 인사들이 캠프에서 대거 활동하고 있더라 하면서 태극기 부대 인사들을 시민사회단체라는 명목으로 캠프에 들어오게 하겠다는데 이런 식으로 공조직과 외곽 조직을 섞어버리면 조직이 망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일보와 세계일보 와 전화 통화를 한 세미준 이영수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그 정광훈 자통당 세력이 김문수 캠프에 확 들어와서 그 이미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 그리고 그들과 화합적인 결합을 통해서 한 조직으로 묶어 나가는 것은 그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세미준 이영수 회장이 얘기하고 있는 김문수 캠프에 정광훈 자통당 세력이 들어왔다 하는 게 이게 팩트인가? 팩트 체크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제 마치요 김문수 캠프에서요 추가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 보니까 저 석동영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법대 동기이자 40년 직위이고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변호인단의 일원이었고 그런데 작년 4월 총선에서는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탈당해서 정광훈의 자통당으로 가서 비례대표 2번을 받았었죠. 그러나 자통당은 당선자를 내지를 못했었죠. 그러니까 저 석동현 저분은 윤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정광훈
씨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인사인데 저 석동현 변호사가요 어제 김문수 선대위에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에 인선이 됐다라는 겁니다.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에 자통당 비례대표 2번으로 작년 총선에 나섰던 저 인사. 근데 또 보직이 시민사회 특별위원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영수 세미준 회장의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건 아니겠구나. 왜? 자기가 그걸 확실하게 키를 쥐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영수 회장은요 2007년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던 그해 대선부터 2012년 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될 때 그다음에 2017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때 그리고 2022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때 다 역할을 했거든요. 뭐 조직의 귀재다. 뭐 회원수가 엄청나다 뭐 등등 해가지고 당내 숨은 실력자다 뭐 숨은 실세다 그러니까 잘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더 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석동현 정광훈과 가까운 저런 인사가 시민사회 특별위원장에 임명되니까 자기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를 같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섞어서 하려니 그거는 자기 경험상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더라.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없는 것 같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김문수 후보에게 통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정광훈 목사의 사실상 그 행동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그 유튜버 신혜식 씨 있잖아요. 신혜식 씨가 어제였어요. 본인의 신의 한수 유튜브 방송 중에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 측이 물밑에서 정광훈 목사 측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김문수 측에서 정광훈 측에 이게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요구사항이 뭐냐면 김문수 캠프에서 전화가 와서 이재명 공격하는 거, 이게 네거티브 캠페인이죠.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짜뉴스 퍼뜨려갖고 흑색선전 뭐 이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야 되는데 그런 이재명 공격 등 더러운 일을 우리 정광훈 자통당 세력에게 좀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 고소장 고소고발장 던져주면서 자통당 이름으로 좀 고발을 해달라. 또 이런 주문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된 첩보들 자료들이 많은데 계속 보내줄 테니까 이런 식의 플레이를 좀 해달라. 뭐 이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밑에서. 그러면서 이제 신혜식 씨의 불만은 뭐냐? 우리가 국힘의 뭐 하청업체냐? 이게 굳은 일. 뭐 진흙탕에 손 담그는 일, 악역 뭐 이런 거 해주는 우리가 뭐 국민의힘의 하청업체냐? 차라리 우리 자통당하고 합당을 하던가. 며칠 전에 이번 주 일요일이었죠. 광화문에서 정광훈 씨랑 뭐 신혜식 씨 한 5명이 앉아갖고 뭐 토크를 하던데 그때 신혜식 씨가 그때 여러분들 저 영상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신혜식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의힘 80만과 광화문 세력 그러니까 정광훈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300만이 있는데 요번에 이걸 합쳐야 된다. 합당을 하자. 합당을.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국민의힘 여기를 우리 광화문 세력이 접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국민의힘 점령과 접수를 꿈꾸는 사람들이 저 굳은 일 하청으로 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된 말로 빡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국힘 하청업체냐. 합당해 주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또 세미준 이영수 회장이 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그런데 과연 이것 때문인가? 정말 이 이유 하나 때문에 2007년 대선 때마다 한 번도 굶지 않고 조직 그 역할 해왔던 그 이영수 그쪽에서 이번에는 왜 빠졌는가? 저게 진짜 이유인가? 저는 명목상의 이유, 표면상의 이유는 저것도 있고 저것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저거 하나만은 좀 아니다 하는 좀 의심이 드는 거예요. 지금 뉴스타파가요. 이거는 어제가 아니고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윤캠프의 여론 공작 팀장이었다. 이영수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 21년, 22년 대선 캠프에서요.
저분이 이영수 저분이 윤석열 캠프의 조직통합본부장을 맡았는데 실제 하는 일은 한 200개의 한 120여 개의 120여 개의 단톡방을 운영을 한 사람이다. 120여 개의 단톡방을 하면서 거기서 주로 그 참여 인원이 120개 다 합치면 한 5천 명 정도라고 해요. 근데 그 방마다 다 순번이 1호방, 2호방, 3호방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그 20번 방에는요. 각 단톡방들의 방장들만 따로 모이는 방이 20번 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는 당시 권영세 윤석열 캠프의 선대본부장뿐만 아니라 뭐 박형준 시장,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본인도 들어와 있었다. 근데 여기 120여 개의 단톡방이 주로 했던 게 뭐냐? 이재명에 대한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생산하고 그걸 퍼다 날르고 유포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 이재명의 그 분당구 순회동 24층 아파트 바로 근데 2401호와 2402호 이재명 옆집을 경기주택공사 GH가 사원 숙소용으로 해가지고 썼는데 거기를 사실상 대선 캠프로 쓴 것 아니냐. 그리고 2401호와 2402호 그 통로 베란다 쪽에 그거를 비밀 통로를 만들어 갖고 이재명이 거기에 들락달락한 것 아니냐. 뭐 요런 것들을 이 무슨 카드 뉴스 같은 걸로 만들어 갖고 집요하게 퍼뜨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미준이라고 하는 이름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대선 후에 새로운 미래준비위원회 이런 단체로 또 간판을 바꿔 달아갔고요. 2022년 12월 14일에 63빌딩에서 그 발대식을 하는데 그때 친윤 핵심들 뭐 권성동, 나경원, 이철규 뭐 등등 그다음에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뭐 이런 사람들 뭐 줄줄이 다 모였다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영수 이분이요. 저거 했다는 거예요. 홍준표가 낙마하자마자 유상범 의원 등과 더불어서 4시간 만에 김문수 캠프로 가서 김문수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 세미준 그쪽에 어떤 단체방을 만들었냐면은 문수 대통령 가래 열고 세미준 결사대라고 하는 단톡방을 새로 개설을 했다라는 거예요. 홍준표 낙선하고 김문수 지지 선언한 직후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세미준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해량해 주시기 바라며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미준 중앙회장 이영수 배상 이렇게 사실상 김문수 캠프에 이미 합류를 한 거예요. 합류를 했고 김문수 캠프에서도요. 조직통합본부장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맡은 것과 똑같은 명칭의 그런 보직을 맡기로 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가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도 그 비상계엄을 그 계몽령이라고 옹호하면서요. 그 집중적으로 세미준 단톡방을 통해서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그러면서 이게 계몽령 맞고 그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 적의 급소를 찌르는 기습적으로 적의 급소를 찌른 거다. 그래서 윤석열은 계엄 천재다. 뭐 이런 것들을 퍼날랐어요. 퍼나르고 확산을 시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러다가 요번에는 홍준표 캠프로 갔다가 김문수 캠프로 갈아타서 또 3년 전과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늦은 오후에 저렇게 난 못하겠다 한 건데 그래서 보니까 이 지금 민주당이요. 이 이영수 이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추궁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요. 어제 민주당의 무슨 신속대응당인가 하는 그런 선거 조직이 있어요. 거기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이 이영수 씨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2022년 그 대선 당시에도 그렇게 120개
단톡방 운영하면서 이재명 가짜뉴스 생산하고 퍼나르고 뭐 했는데 최근에는 김문수 후보 쪽에 합류를 했다. 이번에도 3년 전과 똑같은 짓 하려고 지금 김문수 캠프에 침투한 것 아닌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고요. 심지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당선되는 지난 대선 때 보니까 이 이영수 씨가요. 신천지도 관리를 했었고요. 이 이영수 씨는 꽤 오래전부터 2012년 박근혜 대선 당시부터 신천지 교도들을 그 신도들을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윤석열 후보 당선되는 대선 때는 건진법사 또는 명태균 씨하고도 한번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명태균 씨하고도 만난 적이 있고 또 건진법사랑 같이 일했던 그 당시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 본부, 여기 네트워크 본부의 상임 고문은 건진법사가 맡은 거 아닙니까? 여기 뉴미디어 팀장 임모 씨가 있는데 임모 씨의 소개로 명태균 씨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영수, 명태균, 건진법사 이렇게 다 또 이렇게 묘하게 또 연결이 되는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영수가 여기 들어갔다. 이거는 김문수 캠프 이거는 좌시할 수가 없다. 좌시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고요. 그래갖고 김문수 캠프에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 책임 있는 답변을 달라. 요번에도 그렇게 또 흑색 비방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 김문수 캠프 측에서 책임 있는 답을 달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석동영과 자통당 세력들이 김문수 캠프에 들어온 거 그건 뭐 팩트입니다. 팩트고 그리고 김문수 캠프와 정광훈 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것도 팩트예요. 근데 이영수, 세미준 쪽에서 빠진 게 과연 정광훈 자통당 세력 때문인가? 꼭 그것만이라고는 할 수가 없고 민주당 측에서 저렇게 3년 전에 했던 활동까지 그다음에 과거에 그거보다 앞서서 신천지와의 밀착 관계 이런 것까지 다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어제 저런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판세로 봐서는 야,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는 진짜 골로 가는 거 아니냐, 쇠고랑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속된 말로 그런 데서 겁이 나서 슬쩍 정광훈 자통당 세력 핑계대고 빠지는 것 아니냐, 빠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 이런 두 가지 문제로 국민의힘 최대 외곽 조직인 세미준이 이번 대선에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고 굶기로 했다 하는 사실 뉴스 전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